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오용석입니다.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참여 방법, 다름 아닌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한자리에서 들여다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인재를 뽑아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경기도 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등록하신 후보자 중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두 분의 후보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방세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방세환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동희영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광주시장 후보 기호 1번 동희영입니다.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과 답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끝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토론의 질문은 광주시 내 언론사를 통해 수집한 의제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일반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선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토론회의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좀 준수를 해주시고요. 만약 이 제한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하실 경우 사회자가 제지함과 동시에 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발언 시간 확인하시면서 토론회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자가 준비한 시작 발언 들으면서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방세환 후보 시작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시장 후보 국민의힘 기호 2번 방세환입니다.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옥 같은 교통체증,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고 아들, 딸들은 심각한 취업난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이 이뤄낸 정권 교체와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이제 새로운 발전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인구로 인해 교통량은 심각해지고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 상수원의 규제는 도시 전체를 계획된 개발을 막고 있으며 편법이 판치는 기형적 도시구조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이 힘나는 새로운 광주를 만들고자 시민의 광주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광주 발전도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의 두 손을 맞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국책사업과 예산을 야당 시장이 제대로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저 방세환이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 어디든 달려가서 사업도 따오고 예산도 확보하겠습니다. 제 별명이 광주학 박사입니다. 포장된 정치 경력보다 오랜 시간 봉사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시민 여러분과 호흡하며 살아온 광주의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누구보다 광주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 방세환을 광주시장에 당선시켜 진정한 정권 교체의 완성을 시켜 주십시오. 더 낮은 자세로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동의영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기호 1번 동희영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치는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광주의 정치는 시민의 삶을 외면해 왔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지옥 같고 우후죽순 들어선 빌라 사이에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조차 없습니다. 학교도 전국 최고 수준의 콩나물 교실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조억동 전 시장이 12년 동안 자행한 난개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방세한 후보는 빌라 난개발도 모자라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얼마 남지 않은 상가들을 파헤쳐 공장을 세우려 합니다. 조억동은 빌라 난개발, 방세환은 공장 난개발, 사실상 조억동 시즌2입니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상영 불가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민주당이 정치는 못했지만 광주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물놀이장과 놀이터가 생겼고 곳곳에 도로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학교도 많이 생겼고 공원도 늘어났습니다. 돌봄 시설과 청소년 시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광주에서 해온 일들입니다. 이제 철도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태전 고산역을 위해 경강선 연장, 위례 3동 연장선을 해내겠습니다. 오포 판교 지하철 8호선 연장 민주당이 반드시 해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러분과 동행할 광주의 미래에 대해 더욱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광주 동희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선택, 확실한 변화, 이제 동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서는 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마련한 3가지 공통 질문 사항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생각을 밝혀주는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을 드리고요. 답변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시간 준수해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노인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따르면 광주시는 만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약 14.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수치는 광주 지역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빈곤, 노인 고독사 등의 노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 문제 해결은 노인 개개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 광주시의 가장 큰 노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고 또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각각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동희영 후보부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노인 가구의 비중은 점차 크게 늘고 있어 노인 빈곤과 돌봄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과 체계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5대 책임 돌봄제를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르신 부양과 요양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부 감액제를 폐지하는 한편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연금 감액 제도를 조정해 소득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돌봄 요양을 위해 방문 간호와 방문 의료제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니어 전용 디지털 배움터를 설치해 무인 주문기, 무인 계산대 이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초월과 태촌 등의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해 파크 골프장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르신의 특성과 광주시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대와 사회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광주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공통질문 첫 번째에 대한 방세한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 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 3가지를 꼽습니다. 나이가 들어 금전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
역할 상실로 인한 소외감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의 공공 목표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을 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그동안 노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책에 부족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그 정책들을 보완해서 사각지대 없는 노인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들을 위한 공동 주거시설을 공급해 생활안정과 보호관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연령, 소득, 활동 등을 꼼꼼히 구분하여 맞춤형 주거 공간과 시설 운영으로 사회적 보호와 여가 지원을 동시에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둘째, 어르신과 전문가로 구성된 광주 시니어 클럽을 설립하여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내겠습니다. 경력과 역량을 분석해서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일자리 전문 기관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제3섹터 방식의 수준 높은 노인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광주형 사회보장 제도를 설계해서 인근의 도시와 차별화되는 노인복지와 여가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시설을 확충할 때 어린이, 청소년, 주부가 함께 어울리는 복합 공간을 만들어 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시도록 가장 먼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공통 질문 첫 번째 사안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 분야입니다. 광주 지역은 빠른 인구 증가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문화재단과 남한산성 아트홀, 문화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께서는 이 지역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과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또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각 후보당 답변 시간 2분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먼저 방세한 후보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자연과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저는 문화시설 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균형 잡힌 지역문화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광주는 최근 젊은 층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지만 문화 수준과 다양성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현실과 비교되고 성남 남양주에 비해 도시형 기반이 아직은 약합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남한산성, 왕실 도자기 등 특색 있는 역사적 문화를 통해 광주 시민의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소재가 풍부합니다. 결국 차별화된 지역 특색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광주다운 광주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도시계획에서 젊은이로부터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책마루 공간 조성, 문화의 거리, 예술인 마을 등 다양한 문화 거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기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광주 문화의 독창성으로 도시 전체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첫째, 세계 관악 컨퍼런스 광주시에 유치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 관악인들이 모아 경연대회와 작품 발표, 학술 세미나, 아키마켓 등이 열리는 국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복합 문화체육 쇼핑몰을 유치하겠습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다른 지역에서 즐기고 소비하는 수요를 광주에서 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와 생활 문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축제와 지역 특산품을 문화화하겠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토마토를 소재로 다양한 축제 아이템을 개발하고 특산물 브랜드가 6차 산업에 이르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동희영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광주문화센터, 남한산성 아트홀, 문화스포츠센터는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동안 광주시가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로 2021년 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시설에 대한 불만족도가 47.4%에 달합니다. 낮은 만족도를 높이려면 대책은 명확합니다.
예산을 늘리고 인프라를 더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유의시설을 다양하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즐겁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동화 속 놀이터와 인라인, 퀵보드, 어린이 자전거, 암벽 등반 등 복합 야외 스포츠 연습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광주 역세권 부지에 복합문화 쇼핑몰을 유치하겠습니다. 쇼핑과 영화, 서점 등 새로운 문화 소비 공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체육문화복합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수영장이 없는 지역에는 실내 수영장을 만들겠습니다. 소규모 문화 공연장도 다양하게 설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버스킹 등 문화 공간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창작소를 통해 예술인과 학생, 시민의 창의와 상상을 나누는 시민예술 문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고 오토 캠핑장을 만들어 시민의 새로운 휴양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 골프장 조성과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공원형 광장이 합쳐진 다목적 명품 광장을 만들겠습니다. 주말마다 분당으로 갈까 판교로 갈까 고민했던 재미없는 노잼 도시 광주를 탈피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가득 채운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공통질문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체증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미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인구 집중 지역에 맞는 교통 인프라 구축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체감하는 교통체증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좁은 보행로, 또 통학로 안전 문제 등 교통 환경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광주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후보께서는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교통 환경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각각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 후보당 답변 시간 2분이고요. 이번에는 먼저 동의영 후보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광주시는 준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 국민의힘 소속 조옥동 전 시장 임기 12년 동안 광주가 급격히 난개발되면서 인구 급증과 차량 증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단기간에 처리할 수 없으니 현재의 교통체증 해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무능한 국민의힘에 화가 많이 나 있는 겁니다. 동의영이 이끄는 젊고 유능한 광주는 세 가지를 해낼 겁니다. 첫째,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해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광주는 경강선을 필두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삼동 안성 경강선 연장, 위례 삼동 연장, 오포 판교, 지하철 8호선에 이어 GTX까지 철도 교통 중심 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이 불가피합니다. 둘째, 도로 인프라는 빚을 내서라도 서둘러 확장하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지도 57호선 오포터널과 태제고개 구간 지하화 사업은 광주시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겠습니다. 태전과 직동 간 고블로를 4차로로 확장해 광남동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초월 지역은 중부고속도로 중부 IC 개설과 초월 오포 순환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해 지방도 325호선과 시도 23호선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목현동 이배제도로 예산을 집중 투입해 조기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버스와 철도 등 교통수단 간 환승 체계를 개선하고 구축하겠습니다. 환승만 편해도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교통량이 줄어들면 정체도 완화됩니다. 마을버스를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통학 차량만 줄여도 교통량 감소에 큰 효과가 큽니다. 초중고 무료 공영 통학버스로 해결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방세한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의 교통 환경은 선거 때마다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지도자들이 방법을 찾아왔지만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고질적이고 해법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하며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순환도로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출퇴근 시에 답답하게 꽉 막혀 있는 교통체증을 제가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공영 마을버스 확대로 광주시 4개역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천변도로를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도로 여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방서형 도로 순환망을 다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웹 라인을 등 이동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서울 등 주변 도시와의 원활한 광역 교통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무엇보다 시급한 교통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합니다. GTX-DY형 지하철 8호선 연장을 이뤄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경강선 연장, 태전, 고산역 신설 등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수서광주, 위례3동, 복선 전철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상습 정체지역 해소를 위하여 태제곡의 입체교차로를 추진하고 성남 연결도로 신설, 국도 43, 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성남 장호원 전용도로 진출 램프를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간선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위험 제로형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주차장 1만 면을 확충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회전교차로 건설, 가변차로제, 버스 전용 차례 등 차대 등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자 간 공약에 대해서 두 분이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후에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5분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는 1분 동안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토론회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 가급적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오로지 정책으로만 토론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방세환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시장 후보 방세환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광주에서 살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충도 저 방세환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막히는 출퇴근길, 오래 기다려야 하는 대중교통, 광역교통망 유치, 환송체계, 천변도로 순환도로망을 연결하여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GTX-DY 노선, 성남 오포 연결되는 8호선 연장 사업으로 광주시의 교통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전 고산역을 신설하는 경강선 연장과 수서 3동 복선 전철, 위례 광주 철도망 추진으로 광주의 교통허브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율동공원, 오포초월, 곤지암태촌 등 신설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상습 체증 구간인 태제곡에는 입체교차로, 초월 곤지암 구간은 제방도로, 경안 IC 교통체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내부 순환도로를 만들어 4통 8달의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광남동에서 서울 광역버스 노선을 증설하고 순환버스 노선을 개선하며 마을버스 노선을 확장하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출퇴근길에 스트레스를 확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중첩 규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개혁으로 복합 도시계획을 세워 명품 도시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팔당 상수원 중첩 규제를 타파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부 관리 방안의 문제점을 지역별 세분화로 개정하여 100만 특례치의 준비를 위한 복합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200억 원을 확보 지원하여 도심 역세권 구산업도로의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 및 홍보와 유통망을 다각화시켜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도권이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글로벌 도서관을 건립하여 우리 자녀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밀지역 학교를 신증설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바꾸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산업협력 강화로 반려동물과 스마트 판과 등과 같은 취업 연계형 맞춤 특성화 과목을 신설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가족병원과 문화체육시설, 저 방세안이 3대를 위한 복지정책과 건강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김은혜 도지사 후보가 약속한 공공산후조리원, 영유아 맘케어 종합센터와 어린이병원을 유치하고 광주시립의료원 신설과 종합병원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인상, 공공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안심 놀이터와 가족 축제, 65세 이상 교통 무료 이용, 반려동물 놀이터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동네 e스포츠 대회를 추진하고 스포츠 시설 대관료를 지원하며 다목적 돔구간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복합문화체육관광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광주 공설운동 부지에 도심공원 센트럴파크와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건강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의 변방이라고 불리는 광주시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저 방세안이 구제의 전쟁을 선포하고 팔당상수원의 중첩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우리 가족들의 출퇴근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교육과 맞춤형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의 취업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인프라, 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3대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특산물 육성과 상권 지원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규제 개혁과 행정 간소화로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겠습니다. 바로데이 행정 서비스로 광주 시민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 같은 방세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동의영 후보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세안 후보의 1호 공약은 재산세 100% 감면입니다. 법률 개정 사항이라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시민들에게 거짓으로 공약한 겁니다. 이에 대한 사과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 후보님은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시민복지 재원 마련에 힘써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 100% 감면은 방 후보님의 삶의 궤적과 반대되는 공약입니다. 재산세를 100% 감면할 경우 광주시의 세수 부족은 얼마나 되고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시민복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주차장 1만 면 확보입니다. 광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2014년 69%에서 2018년 48.4%로 감소했습니다. 광주시 주차난의 책임이 조옥동 전 시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1만 명 확보가 필요한 이유와 전체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안인 것 같은데요. 방세안 후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주시고요. 재산세 감면에 관련돼 있는 사항은 경기도지사 후보가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 재원 마련은 100%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광주시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주차난 관련해서는 현재 광주시의 차량 보유 대수가 20만 8천여 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 주차장 면수는 1,800여 면배이 안 됩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 주차 면적을 읍면동으로 분산하여 1,000면을 확보하는 것이, 10,000면을 확보하는 것이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끝나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통해서 서로 그 의견들을 주고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동의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발언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기호 1번 동의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과 광주의 미래를 논하게 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반갑고 설렙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규제와 난개발로 얼룩진 비운의 도시, 새로운 철도 교통의 요지로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 여러분은 어떤 광주를 원하십니까? 동의영은 광주를 철도 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광주에는 인천에서 강릉으로 이어지는 경강선이 있습니다. 수서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수서 광주 복선전철, 강남으로 연결되는 위례 3동 연장선과 오포와 판교를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GTX 노선도 가져와야 됩니다. 광주시가 검토해온 GTX A 분기 노선, 윤석열 정부의 GTX D 노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제안한 GTX F 노선 등 광주의 큰 기회입니다. 이제 광주는 선택해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최적의 노선을 찾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광주 순환도로 오포 초월 구간과 신현 직동 구간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국지도 57호선 오포 터널과 태제고개 구간 지하화 사업은 광주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현 능평 주민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태전 직동간 고블로 4차로로 확장해 광남동의 출퇴근 시간 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버스도 늘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광주역과 삼동역, 모란 방향의 배차 간격을 줄이겠습니다. 등하교 버스 대란도 문제입니다. 초중고 무료 공영 통학버스로 해결하겠습니다. 시민 행복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부족한 공원과 문화체육 공간을 대거 확충하겠습니다. 광주시 발전의 마중물이 될 광주 역세권 상업부지에 복합문화 쇼핑몰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광주형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초월 체육문화센터, 복합 야외 스포츠 연습장, 광주 시민의 100세 시대를 위한 파크 골프장과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광주 공설운동장을 다목적 명품 광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영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해 명품 시민광장을 만들겠습니다. 곤지암천, 직린천, 고산천, 신현천에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퇴촌에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변 생태벨트를 구축해 시민과 가족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해야 도시가 행복합니다. 마을마다 동화 속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무장애 놀이시설을 설치해 모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래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 지원 경비를 500억 원의 수준으로 확보하여 각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태전 고산 지역에 디지털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디지털 미래인재 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탐구,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광주시가 미래 디지털 교육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어 체험 활동 등 특별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거리 통학과 가대 가밀 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현 능평리에 초등학교를 추가 신설하고 능평 중학교도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초월 지역과 쌍용동에 중학교도 필요합니다. 양벌 매산의 수건 사업인 고등학교도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광주를 안전특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이들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마을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택가 이면 도로에 화물차 불법 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노인 안심 보행로와 어린이 안심 통학로를 설치해 보행 취약계층의 보행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CCTV 설치 확대로 골목 구석구석 범죄 안심마을을 만들겠습니다.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스마트 초인종 등 4종의 안전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연습 없이, 지체 없이, 틀림 없이 실천하겠습니다. 새로운 선택, 확실한 변화, 유능한 광주, 이제 동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동의영 후보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방세한 후보가 1분간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동의영 후보는 8호선 오포 연장 경기도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건의하겠다고 공약에 넣으셨는데 그동안에 보면 경기도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도내 시군 의견을 반영한 43개 신규 사업을
건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이조차 건의하지 않았고 접수가 끝난 후 급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뒷북 행정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향후 5년 동안 10년간의 철도 투자 방향을 제시한 4차 국가철도 구축망을 확정했습니다. 미리 경기도에 신청을 했다면 8호선 오포 연장은 이미 진행됐을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이 2분이나 계시고 시장, 도의원들이 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8호선 오포 연장 지연 책임이 있는 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의영 후보의 답변을 바로 듣겠습니다.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광주시장을 출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8호선 연장 추진과 관련해서 성남, 광주는 용역비를 반반 부담해서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용역 보고서, 중간 보고회 그리고 결과 보고회에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광주시에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도 지금 방금 방세환 후보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광주시의 소극적인 행정 지원, 저도 꼭 문제 삼았던 부분인 것을 방세환 후보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광주시는 여러 가지 철도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용역이 없이 그냥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8호선 연장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29일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이 아직 좀 남았는데 네, 충분하시죠? 남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후보자의 공약과 토론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시간,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토론회의 주제를 제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후보자들끼리 상호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는 모두 6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되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6분의 이제 주도권 토론이 끝나게 되면 주도권은 상대 후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회자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만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와의 질의응답이 아닌 본인의 주장만을 담은 이 토론이 아닌 자신의 얘기만 추정할 경우에는 개입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주제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실 후보는 동희영 후보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6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후보님과 교통, 교육, 난개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방세환 후보님께 학교 부족과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는 광명초, 탐볼초 등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거리 통학생이 많아서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일반 학교를 공급해도 모자랄 판인데 방 후보님은 국제학교 유치를 공약하셨습니다. 현행법상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국제학교 예정 지구에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방 후보님의 공약집 어디를 봐도 광주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학교 공약은 사실상 시민을 기만하는 허위 공약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현재 우리 아이들이 외국어 과정이라든가 지난번에 조옥동 시장님 때는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러한 아이들을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관내를 놔두고 관외로다가 공부를 하러 다닌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확인해 보고 우리도 이제는 관련 정책들을 검토해서 국제학교를 광주에 유치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원거리로 공부를 하러 다니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그런 언어 교육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취업도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자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제학교라는 너무 큰 범위의 공약을 제시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어떤 공약이든지 현재 형으로다가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을 예측해서 보다 좀 희망에 찬 그런 시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 정책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뭐 허상이다 이런 형식의 그런 것은 좀 당치가 않은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는 하나씩 풀어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시대를 열어주고자 해서 공약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철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세환 후보님 공보물 보면 위례신사선 후속 노선으로 위례3동 태전고산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반면 국민의힘 중앙단은 위례신사선은 광주시청을 경유해 오포로 가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방세환 후보는 시의원일 때 지역구 눈치를 보며 시청으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가 시장 후보가 되고 나서는 태전고산으로 가자고 하고 있고 이 공약을 지원해야 되는 정당은 다시 광주시청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 세 노선 중에 어떤 노선이 광주 시민을 위한 최적의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 경강선을 제한 철도 노선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최소한 40만 이상의 시민을 가지고 있는 시에는 몇 개 노선의 그 철도망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시에도 그러한 맥락에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담을 수 있게끔 했던 것이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경강선 그 연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경강선 연장은 이미 용인시장 후보가 공약에 넣고 대통령 그 인수위 때도 넣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는 교통에 마찬가지지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거기에 중간에서는 보조해주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게 우리의 협업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태전 고산역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그래서 어제 본 후보도 이상일 용인 후보를 만나서 이러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기 위해서 협약식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청역에 관련돼 있는 철도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광주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렇게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터무니없이 하는 내용이 아니고 조옥동 전 시장님께서 파기한 과거에 내용입니다. 조옥동 시장님 때 BC가 안 나와서 폐지했던 내용을 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가면서 전국에 있는 시청에 역이 없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전국에 각 지자체 중에 시청역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시청역이 없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시청 문제는 주변에 이용자가 신도시 개념의 있어야 그런 되죠. 태전 고산지구나 그런 오포의 그런 집단 칠학지구 쪽에서의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광주시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20초가량 네. 남았으니까 그래서 마무리하시죠. 광주시가 광주시청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을 확충해서 구도심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본 후보의 생각입니다. 또 철도가 그거는 강한 의지를 유치되려면 갖고 필요 충분 조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그러나 시행정의 BC에 역할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알겠습니다. 꼭 당연히 해야 될 네네. 것을 맞물려서 하면 자, 안될 동영 것이라고 후보께 생각합니다. 드린 주도권 토론 시간 6분 모두 사용을 하셨고요. 뭐 토론이 이제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방세환 후보에게도 같은 시간 6분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죠. 네. 방세환 후보께 6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6분 드립니다. 그 동영 후보께서는 민간공원을 추진하겠느냐 또 최근 들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언론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캠프에서. 광주시의 민간 특례 사업에 의한 공원화 사업은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중에 이미 실시 설계 인가가 끝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생각을 그동안에 반대해왔던 내용들과 함께 현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철도 유치 사업과 맞물려 있는 일들입니다. 광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중첩 규제가 있어서 대규모 개발이 사실상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공공 개발을 통해서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철도를 끌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반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동환 광주시장님은 시민의 어떤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집행을 하는 광주시의 시장이었습니다. 본인이 결정한 사업의 결정 방향을 본 의원은 20년도 마지막 12월 정기회 때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이미 주민들과도 협의가 끝나고 주민 간의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 시민들과 의견과 공감을 나누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질문하시죠.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후보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지난 조국동 시장님은 빌라 난개발을 했고 본 후보는 이제 공장 난개발을 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기업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에 대한. 지금 광주가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법화된 그런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광주시에 관련되어 있는 규제들이 대체적으로 입지 규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고자 본 후보가 내놨던 내용을 가지고 정상반되는 그런 보존을 하겠다는 그런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광주시와 전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거기에 보면 경안천 시민연대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동영 후보께서도 경안천 시민연대 10,000원인가 해서 후원금을 넣고 계시죠? 네. 또 동영 후보를 뒤에서 뒷받침하고 주고 있는 임종성 의원은 우리가 규제를 한창 풀어달라고 할 때 핵심적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캠프에서 이러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는 참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본 후보는 중앙 NGO와 지역 NGO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중앙 NGO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따지는 것이지만 지역 NGO는 다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보존도 해야 되고 또 지역 개발도 해야 됩니다. 다만 지역을 합리적으로 개발해야 되거든요. 답변 시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광주시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경안천 시민연대에도 사과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생각은 확고하신지, 공장 난개발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세환 후보님께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안천 시민연대의 설립 목적과 운영 취지, 방법에는 저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매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비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과거에 우리가 경안천 시민연대 활동했을 당시에 그 규제 개혁, 규제 철파와 지금 현재 광주시가 인구 40만에 육박한 광주시가 처해 있는 상황일 때 경안천 시민연대의 역할이 저는 조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경안천 시민연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관심 있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규제의 합리화를 얘기하는 사람이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시는 여러 가지 중첩 규제로 인해서 소규모 공장이 난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장 난립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거와 공장이 혼합되어 있는 곳을 분리하고 공장들을 좀 집적화해서 환경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주도권 토론 시간을 다 사용하셨고요. 아쉬움이 좀 남지만 품격 있는 이 정책 토론을 좀 보여주셔서 두 분 후보자 덕분에 주도권 토론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유권자 선택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준비한 사회자 예비 질문 한 가지만 두 분 후보께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 질문은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광주시는 자연 보존 권역,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 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기업의 제조 시설이나 창고 시설 같은 추가적인 부지 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역 경제 규모는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과 시민들이 구인과 구직을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녀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후보들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업 이전을 막고 또 더불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당 답변 시간 2분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방세환 후보부터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후보도 이러한 문제를 풀어보고자 그동안에 그 힘든 대정부 투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지역 경제를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광산업 육성 등 투트랙 버전을 제안합니다. 우선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만연된 각종 변태와 탈법을 양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도시명 마이스 산업을 적극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마을 물안개공원을 연계하고 곤지암 리조트와 도자 엑스포를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해 당일 코스가 아니라 광주에서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겠습니다. 도청에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과 대학 행정이 협력하는 첨단형 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 동부권의 유명 대학과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연구개발부터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도시명 첨단 바이오밸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기반 시설을 구축해 소상공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35억 원을 투자하던 것을 50억으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작업장에 첨단 설비를 장치하고 7호와 임직원 복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여건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을 강화시키는 구체적 방안으로 스타트 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청년 창업 허브센터를 건립하고 중소기업 행정, 금융, 기술 등 토탈 패키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특산물 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에 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의영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특대고시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공형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광주를 떠나는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에 머무는 기업이 있을 수 있도록 그 공공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겠습니다. 현장과 행정 사이에 있는 간극을 좁혀가면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로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주시 역세권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활기 있고 능력 있는 유능한 광주시에 와서 능력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의 정책과 견해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오늘의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주제와 관련해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점이 두 후보 모두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각 2분을 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동의영 후보께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광주가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광주는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것을 해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광주시정은 규제만 탓해왔습니다. 규제 때문에 안 된다, 규제 때문에 못한다. 그 말에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은 속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는 또다시 규제 때문이라며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난개발된 광주에 대책과 대안이 없는 규제 완화는 제2의 난개발을 초래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의 삶과 터전을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의 난개발은 안 됩니다. 민주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형은 규제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계획적인 대규모 공공개발을 통해 광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판교, 일삼, 하남도 시작은 공공개발이었습니다. 부족한 인프라를 한 방에 채우겠습니다. 바위 틈에도 나무는 자랍니다. 그것이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광주 청년에게는 기회를 넓혀주고 중장년층에게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며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한 그런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살기 좋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사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저의 젊음을 광주에 맡기고 열정으로 광주를 가득 채우겠습니다. 오는 6월 1일 시민의 삶과 광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젊고 유능한 광주를 위해 동의형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방세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는지요? 방송 토론을 통해 광주 발전을 위한 방세한의 진심이 시민 여러분께 전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 광주시장 선거는 우리 광주가 수도권의 변방 도시로 남느냐 아니면 수도권의 제1도시로 도약하느냐는 선택의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세상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고 시민의 생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 없는 발전은 없습니다. 저 방세한이 새로운 광주를 만들어 시민 여러분께 힘나게 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 무엇보다 광주 발전을 더디게 한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하나 풀고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워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출퇴근 시에 꽉 막혀있는 교통체증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힘있는 여당 시장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예산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광주 시민이 서울로 나가지 않고 광주시에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3대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르신께는 복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약속한 철도사업, 국책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꼭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와 손발이 맞는 새로운 시장, 기호 2번 방세한이 광주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모두 들었습니다. 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자,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후보자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 5월 27일 금요일과 5월 28일 토요일 이틀 동안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본투표일은 6월 1일에 있습니다. 자, 얼마 전 대통령 선거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참된 대표를 선출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치 있는 토론을 보여주신 두 분 후보자들도 모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